첫 번째로 사설 에이전시나 월드잡 사이트에 올라온 채용 공고를 통해서 가실 경우에는 장점은 보수를 좀 더 잘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단점은 소재지는 미국이지만 실제 사업장은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고 직원들도 대부분 한국인인 한국계 회사가 많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겉으로 봤을 때는 나 미국 또는 어디 해외로 인턴하러 가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만 해외지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가 2022년 미국 또는 한국이 맞는 건가? 라는 착각이 들 만큼 7, 80년대 또는 90년대에 이민을 간 한국인 사장이 설립한 굉장히 보수적인 분위기에 한국 회사일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사설 에이전시를 통해서 인턴을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코멘트에 정보를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웨스트 한미 대학생 연수를 통해서 갈 경우 장점은 미국 대학생들이 갈 법한 또는 그들도 쉽게 얻을 수 없는 미국의 정부 기관이나 박물관, 미술관 또는 회사에서 인턴을 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 동료가 거의 없는 미국인들만 있는 업무 환경에서 일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외로울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미국 문화에 그냥 던져진 느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빠르게 적응하시게 되실 거고 또 영어 실력도 어쩔 수 없이 더 스스로 공부해서 늘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겁니다. 영어로만 대화를 하고 업무를 하게 되니까 그 속에서 실무를 배울 뿐만 아니라 영어 실력을 증진시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실 테니까요. 마치 배수진을 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또 어떻게 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청년 중에 하나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기회를 얻어서 인턴을 가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유익을 위한 뿐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참가자 전원에게 왕복 항공료를 지원한다는 점 정말 놓치면 안 되겠죠? 단점은 인턴 기관이나 회사에 따라서 보통은 최저시급 또는 생활비 지원금처럼 월에 3,400불 정도 받거나 무급인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턴 급여는 그냥 산업별로 다른 것 같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턴 포지션에게 많이 주는 업계가 있고 아닌 업계가 있습니다. 산업의 흐름이라고 또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급 인턴이라 할지라도 웨스트 자체에서 소득 분위별로 차등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공고에 해당 내용이 또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인턴 업무에 투입되는 게 아니고 앞서 비즈니스 영어 관련 어학연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어학연수 비용도 소득 분위별로 차등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2년 하반기 웨스트 프로그램을 절찬 모집 중에 있습니다.